이상하게도 잘 이야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 같은 작은 생명을 사랑한다고 해도 들뜬 지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래 이어지는 침묵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사실 지금 스스로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꽤 많이 드러내거든. 어떤 사람들은 텅 빈 방에 들어서면 금세 불편해져서 음악을 틀고 TV를 켜고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 그 공백을 채우려 해. 반대로 같은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오히려 마음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어. 마치 처음으로 숨을 천천히 쉬어도 괜찮아진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보통 왜 고양이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 그건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 아주 이르고 깊은 지점에서 이미 맞아떨어진 어떤 감각에 가깝기 때문이야. 고양이는 달려오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네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도 않아.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묘한 연결을 만들어. 애쓰지 않아도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연결 말이야. 모든 관계가 점점 감정 노동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건 자극이 밀려오는 파도 사이에서 부드러운 완충지대를 발견하는 것과 비슷해. 말없이 잠든 고양이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건 우연이 아니야. 대화도 없고 상호작용도 없이 그저 같은 느린 리듬 안에 함께 있는 것.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의 신경계는 무언가를 배우게 돼. 행동으로가 아니라 통제된 고요함을 통해 스스로를 조율하는 법을. 주변의 신호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소리, 시선, 말로 드러나지 않은 기대에 쉽게 과부하가 걸리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끊임없이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존재와 함께 있는 시간은 일종의 안전이 돼. 고양이는 자신의 감정을 해석해달라고 하지 않고 애정을 계속 확인받으려 하지도 않으며 혼자 있고 싶어하는 너에게 죄책감을 안기지도 않아. 고양이의 존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여기 머물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고양이가 방을 나설 때 거기엔 버려졌다는 느낌이 남지 않아. 애초에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런 약속 없는 연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경계가 존중받는 감각을 배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흥미로운 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것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것이 사라진 삶을 잠시 살아보기 전까지는.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존재가 곁에 없을 때서야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부드러운 털이나 큰 눈이 아니라 더 활기찬 사람이 되라는 재촉 없이도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감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겪는 아주 작은 순간이 있어. 그런데 그 순간에는 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다른 생명의 호흡에 맞춰 숨을 쉬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야. 일부러 긴장을 풀려고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그렇게 반응해버린 거지. 옆에서 고양이가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워 느리고 규칙적인 소리를 낼 때 거기서 일어나는 건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일이야. 신경계 깊은 곳에서 이 공간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고 경계할 필요도,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흥미로운 건 이런 상태에 끌리는 사람들이 대개 일상에서 늘 자신을 조이고 살아왔다는 점이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읽고 반응을 미리 예상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행동을 조절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 그들에게 안전은 모든 걸 통제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에서 찾아와. 고양이는 끊임없이 감정적인 과제를 던지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에너지가 부족해 상호작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하지도 않아. 이런 식의 유대는 연결에 대해 전혀 다른 감각을 가르쳐줘. 친밀함이 꼭 소란스러울 필요는 없다는 것. 가까움은 거리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고양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주 미세한 신호에 자연스럽게 민감해져. 귀가 살짝 움직이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시선, 누운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는 느낌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도 닮아 있어. 분명한 표현을 찾기보다 말로 드러나지 않은 기척을 읽는 데 익숙한 거지. 그래서인지 지나치게 많은 설명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표현하고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관계 앞에서는 쉽게 지치곤 해. 고양이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라고 하지 않고 관계를 정의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아.
그 덕분에 예민한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도 풀어질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돼. 여기에는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어. 조용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세계는 오히려 더 풍부하다는 점이야. 바깥의 소음이 비워질수록 생각은 자랄 공간을 얻고 더 깊이 내려가고 흩어져 있던 생각들끼리 연결될 여유를 갖게 되지. 고양이는 그런 시간에 이상적인 동반자가 돼. 사고를 자극해서가 아니라 사유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침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드물게 찾아오는 집중력을 경험해. 하나의 생각 곁에 충분히 오래 머물러 그것이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 말이야. 어쩌면 바로 이 지점에서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건 단순한 취향을 넘어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 공간을 지켜내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사람의 징후가 되는지도 몰라. 고양이와 깊이 연결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종종 빠지는 한 가지가 있어. 그건 그들이 독립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부분이야. 눈앞의 고양이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말이야. 고양이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길들여진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아. 등을 돌리고 자리를 뜬다고 해서 거기엔 배신이나 냉담함 같은 의미가 담기지 않아. 그런데 이런 존재와 함께 지내는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다시 짜게 만들어. 가까워진다는 게 서로를 녹여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 반드시 통제나 소유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지. 이 깨달음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특히 감정이 늘 조건과 함께 주어졌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더 그래. 관심이 수능이나 기대 충족과 맞바뀌던 곳에서 말이야. 고양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틀을 깨버려. 원할 때 다가오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머물고 공간이 필요해지면 아무 설명 없이 떠나. 그리고 이런 방식의 연결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개 생각이 깊고 드러내기보다는 지켜보는 쪽에 가깝고 내면의 세계에 머무는 시간이 긴 편이야. 소통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가벼운 상호작용에서 큰 의미를 찾지 않기 때문이야. 고양이를 통해 그들은 배워 모든 순간이 말이나 행동으로 채워질 필요는 없고 조용한 존재감이 때로는 끝없는 반응보다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다는 걸. 외향성이 기준처럼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종종 거리감 있거나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오해받아.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들은 돌봄에 있어 아주 섬세하고 듣는 데 인내심이 깊고 무엇보다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 민감해. 고양이를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야. 원하는 방식으로 애정을 돌려받으려 강요할 수 없고 다만 스스로 돌아오고 싶어질 만큼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험은 사람에게 일종의 감정적 겸손을 가르쳐. 모든 관계가 내 통제 안에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는 아니라는 이해 말이야. 오히려 그 깨달음은 늘 맞는 역할, 맞는 타이밍, 맞는 기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그들을 풀어줘. 그래서인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구조가 지나치게 단단하고 말로 정해지지 않은 규칙이 많고 끊임없이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적 틀과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끼곤 해. 그들은 각자가 자기 모습 그대로 머물 수 있는 더 유연한 연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세계에서 고양이는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울이 돼. 타인의 다름뿐 아니라 자기 안의 다름까지도 말이야.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한 겹 더 섬세한 의미가 숨어 있어. 그건 취약함에 반응하는 방식이야. 눈앞의 생명에게서 느끼는 취약함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지. 고양이는 유난히 작은 몸, 조심스러운 움직임,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오래 바라보는 것 같은 큰 눈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종종 그 모습에 끌리는데 그게 꼭 약한 존재를 보호하고 싶어서만은 아니야.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 늘 강해야 했고, 감정을 통제해야 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했던 이들. 쉽게 무너지거나 드러날 수 없는 환경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지. 고양이를 돌보는 경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통로를 열어줘.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감정의 의식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부드러움을 꺼내놓을 수 있는 통로 말이야. 걱정하고 살피고 마음을 쓰면서도
그 감정이 다시 평가되거나 되돌아올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인지 거기에는 독특한 안도감이 생겨. 감정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 재미있는 역설은 요구되는 반응이 적을수록 사람은 더 쉽게 마음을 내어준다는 거야.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해석될지, 오해받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 태도는 더 솔직해지고 더 흔들림 없어져. 고양이에게 건네는 돌봄은 요란한 표시로 돌아올 필요가 없고, 그 점이 삶의 다른 관계들 속에서 쌓여온 어떤 감정적 피로를 조용히 풀어줘.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가 있는 공간에서야 비로소 자기 안의 부드러운 면을 드러내도 안전하다고 느껴. 그곳에서는 취약함이 고쳐야 할 결함으로 취급되지 않거든. 더 활발해지라고, 더 긍정적으로 변하라고 재촉받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존재해도 괜찮은 자리. 이 맥락에서 민감함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성질이 아니라 세상과 깊이 연결되는 하나의 감각이 돼.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먼 앞을 생각하고 행동 뒤에 남을 결과를 상상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의미의 층위를 한 번 더 헤아려.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안정감에 끌리지. 느린 리듬과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관된 성향을 가진 고양이는 그런 가치관을 그대로 비춰줘. 고양이와 함께 산다는 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관찰을 요구하고 모든 일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법을 배워. 시끄러운 자기 격려 대신 잠시 멈춰도 괜찮고 어긋나도 괜찮고 판단받지 않는 관계 안에 그대로 머물러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건네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전체를 바라보면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건 더 이상 취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게 돼. 오히려 그 사람이 이 현대적인 세계와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섬세한 신호에 가까워져. 속도와 효율, 즉각적인 반응을 미덕처럼 여기는 사회 안에서 고양이 곁에서 평온을 찾는 사람들은 다른 리듬을 선택해. 느리지만 뒤처진 건 아니고 조용하지만 고립된 것도 아니야. 그들은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움츠리게 만들고 억지로 맞춰야만 유지되는 방식의 연결을 거절할 뿐이지. 고양이는 사회가 말하는 의미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 대신 자기 몸의 리듬과 감정의 속도에 조금 더 솔직해지는 법을 알려줘. 그 존재를 통해 잘 드러나지 않던 한 가지 진실이 떠오르기도 해. 삶의 많은 긴장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너무 시끄럽게,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은 기대를 얹은 채 건네왔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대는 과시될 필요도, 증명될 필요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도 없어. 그대로 멈춰 있어도 되고, 한 발 물러서도 되고, 그저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어. 그 경험은 아주 드문 감정적 자유를 만들어.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활발한지, 얼마나 타인을 만족시키는지로 재지 않는 자리. 대신 그들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 언제 가까워져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스스로 느끼는 법 말이야. 그래서인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에 쉽게 휘말리지 않아. 더 많이 가지기보다는 더 맞는 상태를 원해. 자신의 속도에 맞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맞고 개인적인 한계에 솔직한 삶. 끊임없이 확장하라고 드러내라고 계속 상호작용하라고 재촉하는 세상에서 침묵을 존중하는 생명과의 연결을 선택하는 일은 어쩌면 꽤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야. 그건 유행처럼 떠받들어지는 연결의 형태를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미 스스로에게 허락한 사람의 태도니까. 결국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느냐에 있지 않아. 평온이 충분히 애쓴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압박 없는 관계와 고요한 순간들,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깊은 수용 속에서 매일 조금씩 길러질 수 있는 상태라고 믿을 줄 안다는데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거야.